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골프 배워보셨나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본 분이시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얘기일 겁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지금이 무릎인지 어깨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2008년 경제위기가 오기 직전에 최고의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언론에서 했던 말들을 찾아보시면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번에는 다르다였어요. 세계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고 중앙은행이나 각국 정부의 역량이 높아져 어떠한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위기가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들 다음에는 어김없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시작해야 할 무릎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뭔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산시장이 상승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건 일시적인 반등이고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류의 비관론들입니다. 최근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데 자산시장이 반등을 하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려요.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지만 경기가 살아날 조짐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이 넘쳐나죠. 금리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경기는 여전히 얼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자산시장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대중들의 힘이 아니에요. 확신을 가진 큰 손이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추세가 전환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중은 추세를 가속시킬 뿐 절대로 추세를 전환시키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중들은 양떼처럼 움직입니다. 투매가 투매를 낳고 폭등이 폭등을 가속화시킵니다. 그게 대중들의 힘이죠. 반대로 추세의 변곡점에서는 항상 큰 손이 있었습니다. 대중들의 일반적인 매매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대부분 허리쯤에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자산시장이 몇 번 등락을 반복하다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야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끈기 있게 기다리다가 어깨 부근에서 시장을 잘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하지만 대부분은 항상 투자에 실패합니다. 주된 두 가지 요인은 두려움과 탐욕입니다. 바로 바닥 부근에서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허리 부근에 매수를 시작한 후에는 서서히 자신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허리에서 어깨까지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상승장의 아주 작은 부분만 취하게 되죠. 스스로 똑똑하다 여겨 싸게 사고 비싸게 팔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를 한 후에도 아니 어찌된 일인지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해요. 마지막 불꽃은 항상 화려합니다. 그래서 가파른 상승이 일어납니다. 주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바심도 함께 커집니다. 대중들은 손실의 두려움보다 모두가 벌었을 때 소외된다는 상실감을 더욱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다 같이 잃고 있을 때는 견딜만 해요. 반대로 시장이 좋은데 나만 소외됐다 생각하면 몇 배는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신감이 극에 달하고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매수하지 못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요. 이때가 되면 대중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요. 남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만은 꼭대기가 오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어깨를 지나 머리 꼭대기에서도 투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전에 벌었던 작은 수익들도 모두 잃고 큰 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쫓겨나요. 눈물나게 슬픈 일이죠. 아이작 뉴턴도 같은 이유에서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1920년대 남의 회사에 투자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돈을 벌다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버블이 극에 달할 때 참지 못하고 다시 투자해서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20억 원 정도의 돈을 날렸죠.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나는 전체의 움직임까지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였습니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대중의 심리 상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을 때 자산시장의 추세는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중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전히 경기는 어렵고 비관적인 뉴스들만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산시장의 상승에 대한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중들도 자신감을 되찾고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장에 대한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하지 못해요. 작은 뉴스에도 쉽게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자산시장의 작은 상승만 취할 뿐입니다. 대중들이 매도한 후에도 기대와 달리 자산시장은 비록 작은 출렁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지속하게 돼요. 이제 자신감은 확신으로 바뀌고 탐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넘치면서 대중들은 견디지 못하죠. 무리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최소한 남들처럼 남들만큼은 해야 하는 게 대중들입니다. 뉴스는 온갖 장밋빛 전망들로 도배되고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상승장의 정점을 찍습니다. 코스피가 3천 또 5천까지 간다는 등 강남 아파트 평당 1억도 너무 싸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가파른 금리 상승이 있었나요? 자신감이 흘러넘쳐 탐욕으로 바뀌었나요? 대중모두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나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허리 부근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모두가 작은 뉴스 하나에도 이리저리 휘둘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자산시장이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벌써 주택시장은 정점을 향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죠. 집을 사기로 계약했는데 잔금 전에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집값이 올랐던 시기였어요. 한 곳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쏠림 현상은 항상 거품을 만들고 거품은 반드시 꺼지기 마련입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과도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택시장을 제외한 그 어느 부분에서도 시장 과열에 대한 신호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약하겠습니다.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골프 배워오셨나요? 작은 공을 막대기로 쳐서 구멍에 넣는 지극히 단순한 일인데도 그게 왜 그리 배우기 힘들까요? 바로 평상시에 안 쓰던 근육들을 쓰고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팔꿈치를 편 상태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또 허리를 꽈배기처럼 꼬았다가 푸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바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그 동작에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심리에 역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수에 휩쓸리지 않고 소수의 편에 외롭게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장밋빛 전망으로 넘칠 때는 누구나 투자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시장에 참여하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심리에 역행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두려움 속에서 매수하고 확신 속에서 매도한다면 실패 확률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해요. 두려운 마음에 매도하고 확신 속에서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잃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